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헌트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 기업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일과 관련된 대안으로는 재취업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히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또 중장년을 고용하는 회사를 보면은 단순 노무직, 기계 조정 또는 어떤 사업장 관리, 청소, 경비 이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대안 중에 하나가 창업이 있는데 이 창업은 보면은 전체 창업의 87%가 자영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 시장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중장년 창업에 있어서 문제는 그 창업 자금인데요. 이 창업 자금은 결국은 퇴직금이나 준비한 노후 자금을 창업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대박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반에 해당되는 3년 내 망하는 그 사람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 노후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안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1인 기업을 창업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1인 기업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기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상품화해서 이것을 시장화하려는 기업을 1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이나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이 법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가 한 명이다라는 이야기죠. 창업자를 포함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크게 사무실이나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이니까 직원이 없죠. 하니까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창업 자금이 크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일 내가 1인 기업을 창업했다가 실패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잃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기회비용의 상실 정도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정년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한국은퇴생활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사업자 등록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저 혼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도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는 저희 집 제 방에서 강의 교환 만들고 자료 정리하고 주변에 어떤 것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가 받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자유로워요. 크게 부담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1인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나한테 멘토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받던가 주변에 아주 전문가가 있어서 도움을 받던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인 창조 기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인 창조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재취업 시장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시장은 너무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지식 분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게 도와주게 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어떤 실업 문제나 일자리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1인 창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1인 창조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원칙은 한 사람이지만은 동업을 하는 사람들에서 4명까지가
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1인 창조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들 또는 부동산이나 이런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1인 기업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인 기업의 대상은 초기 기업이나 예비 기업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 창조 기업에 선정돼서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갔으면은 어느 일정 시기 내에 사업자 등록은 내야 되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창업하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3년 이상 된 사람들도 이 1인 창조 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인 창조 기업으로 선정되면은요, 이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하려면은 패밀리 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 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아무래도 새로 사업을 할 때 제일 걸리는 것은 사무실을 임차했을 때 임차 비용 들어가죠. 직계 비품 들어가야 되죠. 전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깔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무 공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이 비즈니스 센터 내에 보면은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같은 것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서울에 12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창업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 소사무실에서도 소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 등록된 소사무실에서는 실제 사무실 사용료의 30에서 40% 정도를 1인 창조기업 패밀리 카드가 있으면은 할인해주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경영 지원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세금이나 어떤 총무나 법률이나 회계 같은 부분들이 내가 익숙치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가게 되면은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른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암만 좋아도 이거 실제 사업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센터 안에 있는 다른 1인 창조기업과 자연스럽게 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과 어떤 프로젝트를 연계도 시켜주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가면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 창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되니까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게 되고요. 그뿐이 아니라 팩스나 프린터, PC와 같은 사무용 직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당연하게 인터넷 환경은 구축이 돼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자, 그림과 같이 먼저 K-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서 지원센터 정회원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다양한 회원 정보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에서 정회원을 승인해주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지원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창업넷에 들어가시면은요, 시설 공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대세는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가지고 지식 기반 서비스를 비즈니스화하는 것이 가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그런데 창업에 있어 가지고 내 비용을 투자하는 일반적인 창업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1인 기업으로서의 창업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저처럼 이렇게 지식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의 어떤 플랫폼에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각각에 맞는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나만의 어떠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